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주시장이 미국 시장이 말이죠. 주말에 조금 혼조권이라고 할까요? 물론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요. 오히려 뭐 유가 이런 건 강하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혼조권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떨어진 것 자체는 없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인 큰 틀에서 확인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오늘 여전히 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현재 시간 1,165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36억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그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에 대한 후폭풍 뭐 여전히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매도 강도에 대한 쪽은 좀 줄어들어 있는 것이 시장의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환율 뭐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9원 30전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 관련주라고 보통 불리는 기업들에 대한 쪽에서 수급에 대한 쪽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뭐 클라우드 발전법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뭐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어떤 종목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인 그 종목들에 대한 쪽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전반적인 수급상은 저도 한번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요. 잠깐 수치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요. 지난 금요일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에 뭐 2천억, 3천억, 거의 4천억 넘나드는 매도를 보이다가요. 지난 금요일은 395억으로 일단 결론이 났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솔솔 나오면서요. 지금 이 시각 딱 2시간 4분 지나가는데 117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금융투자 상품, 이게 뭐 공매도로 표현했던 뭐가 됐건 간에 증권사 상품은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 지금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오늘 140억을 포함해서 4일 연속으로 순매도하고 있고요. 증권사는 연일 100억 수준의 순매도가 이틀 연속 보이고요. 합으로 보면 4일 연속인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미 2시간 만에 증권사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는 1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급은 약간 이렇게 썩 좋진 않다라는 관점.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증권사 상품이라든가 외국인보다는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금이나 투신사였는데요. 오늘도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 흐름을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 사자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 강하게 플러스 반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종목군 하기 전에 수급상 하나만 기본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매도 규모 잠시 확인드립니다. 주식형 펀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은 전체 다입니다. 전 세계 다 한데요. 글로벌 펀드에서 주식형에서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주간 295억 달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 리먼 사태의 최대 폭이 나왔고요. 특히 지난 8월 25일 날은요. 8월 25일 날은 하루 기준으로 보면 무려 190억 달러의 순유출을 하면서 그거는 2002년 이후, 그러니까 14년 만에 최대 규모가 하루에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머징 마켓도 빠졌거든요. 이머징 마켓에서 105억 달러 순유출. 이거 역시 2008년 1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 규모가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135억 달러 순유출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좀 회피 심리, 특히 이머징 마켓 회피 심리가 분명히 있겠고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 단기 자금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채권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딜 가면 단기적인 자금을 가는 그 MEF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몰려가고 있고. 다만 지역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꼭 좋아서 그렇기 때보다는 일본은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이 일단 일본에서의 자금 유입 정도가 일단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는 어떤 건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 일단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조선주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네. 현대미포,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중심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거래소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환율 상승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 만도라든가 예. 3기 오토모티브 등에 대한 반등 여전히 특징적인 흐름으로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가 100%인가요? DNA 링크도 100%인가요? 한번 봐야겠네요. 듣보잡이요. 테라젠 이텍스 이것도 100%네요. 네. 지금 이쪽 그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쪽을 풀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언급 이후로 어쨌든 간에 이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목지부 대모집 빼라고 빨리 혼났잖아요. 네네. 그 얘기죠. 그쪽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쪽과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또 하나는 뉴가 지금 컨텐츠 쪽에서 7% 반등, 낙폭과대죠. 뉴가 이제 7%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텍이 지금 삼성전 그 결제 관련주에 대한 쪽으로서의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그 결제 관련된 그 NFC 그 모듈 있지 않습니까? 모듈이 누가 같이 다 만드냐면 소위 무선 충전하는 걔네들이 다 같이 만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모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해드렸던 거죠. NFC 모듈하고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NFC 모듈하고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같이 넣어서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택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특징주로 보면 눈에 띄는 거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거나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주식 중에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파크홀딩스. 이게 오늘 7%까지 오늘 상승하면서 이게 뭐 홀딩스로 바뀐 이후에 보면 거의 최고 수준이 14,600원이었는데 2013년 가을에요. 그 이후 최고치를 가으려는 시도
하고 있고요. 역시 또 하나 사물인터넷에 어찌되었건 시스코랑도 일을 하는 엔텔스. 네, 엔텔스가 오늘 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양시장에서 일단 선도하고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오늘 한 출발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에서 주체적 수급이라든가 특징주 몇 개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모시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워낙 많은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맛보기로 한번 하셨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히어 드림 팀에 합류를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뵐 분입니다. 장우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저희 코너에서 두 번째고요. 네. 키움 채널 K 전체적으로 몇 번째예요? 이렇게 나온 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아직 딴 데는 아직? 예. 아직 신임입니다. 일단 저희만. 예. 저희 방송이 제일 핫하거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으셨어요? 예. 하여튼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이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종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상담, 뭐 이런 부분들. 상담까지요? 예, 상담까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쉬워갖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글로벌 이슈 앤 트렌드 굉장히 어려운 제목을 주셔갖고 일단 좀 재미있게 처음이니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가 뉴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새벽마다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이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키움증권이 제일 많은데요. 여기에 채널K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 주식 투자 간단하게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기업의 실적만 분석하게 되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라고 진짜요? 예.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상당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차트나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두 번째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그러니까 기업 3개월마다 나오는 실적들, 그다음에 그 투자 등급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밤 시간이고 언어적인 문제 있고 시차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첫 번째 시간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화면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디즈니의 실주권입니다. 실물입니다. 실물. 컬러풀하네. 저는 사실 뭔가 확 있어 보이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기업들의 실물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저 실물이 실제 기업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마스코트라든지 기업의 로고가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니고요. 한 3년 전부터 트렌드가 돼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화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화면 잡아드려야죠. 요게 이제 페이스북의 실물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실물 아까 보여드린 주커버가 딱 가운데 들어있어요. 있습니다. 딱 디즈니 실물. 요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실물을 어떤 기념일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선물해주고 있는 상당히 열풍적인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 선물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씩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겠습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진짜는 국내에서 사실상 갖고 있어 봐야 입고를 해서 사실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건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사본이지만 제 마음이 저는 선물이라서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내 자리에 깍.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좀 컬러풀하지 않아. 우리나라 요거에 반만 하죠. 반만.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 정도. 디자인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재미없게. 디자인도 이렇게 안 돼 있죠. 디자인도 한번 화면 잡아주시면.
그래서 되게 촌스럽게 돼 있죠. 이승원 교수 좀 하면 이거 봐요. 우리나라는 이렇죠.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주권입니까? 네네.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보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장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이런 주권들이 쓰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아이온 뒤지기. 그러니까 뭐 비단 영화를 볼 뿐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를 이렇게 실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투자 문화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좀 이게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사실 3년 전에 이걸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이런 거를 실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이걸 입고해서 매매하는 절차까지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출고 수수료 나오고 다음 날 기다렸다가 또 주권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의심받고 또 가짜냐 아니냐 여기서 보내면 DHL 또 비용이 또 들고 찾아올 때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30불 들죠 또 DHL도.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좋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다른 주권도 한 번씩 두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현재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제 궁금했던 스타벅스니 이런 것들의 주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제목을 알리바바를 바바라고 적었는데요. 바바? 바바가 딱 좋네. 바바가 심볼이 바바입니다. 사실. 그렇죠. 바바. BA 미국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이제 알리바바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선들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나가 돈을 벌면 굉장히 그 회사는 아주 우량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그 본토에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낮게 보는 폄하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인데요. 브라이언 켈리가 이제는 사야 될 시점이 왔다. 알리바바를. 그동안은 사실 뭐 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뭐 중국 본토 주식들은?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본토 주식 상장된 건 많이 좀 있는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건 저는 안 좋게 보죠. 안 좋게 봅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는 이제 A급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이제 본토 상장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좀 비교하기가 뭔가 좀 냄새가 좀 이상하고 몇 번 사고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사가 이제 전부 저기 케이만 군도나 뭐 이런 데로 돼 있고 또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뭐 한 번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배를 갖다가 만들었다는데 포토샵으로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죠. 약간 그래서 시장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죠 많이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잠깐 차트를 보시면 극명하게 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주가와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기업의 사실 아마존이 알리바바를 능가할 정도의 실적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그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 이런 부분을 움직였느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작습니다만 뭐 그 박스 쳐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60억 불입니다. 바바가. 알리바바가요. 아마존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도 2불 61센트 알리바바의 경우에 아마존은 오히려 마이너스 41센트입니다. 사실 이런 우리 그 실적을 많이 얘기하는 미국 기업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유명한 어떤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 코멘트가 이어지면서 이걸 필두로 해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스코어 60인데 이게 기관의 수급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오늘
누가 얼마나 사고 있는지 네. 기관이 파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수치상으로만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스코어가 60이라는 얘기는 기관의 매수세가 더 강하다. 네. 50이면 기관의 매수세가 동일하다. 네. 마이너스로 가면 기관이 더 팔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투자자 그 전문가들이 양호한 어떤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이고, 예. 네.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브로커지 포함해서 바이 의견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8월달 지금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예. 여기저기서 막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 의견을 막 내놓고 있고 목표 주가도 뭐 한 100불 이상 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떠한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을 좀 올바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최근 들어서 좀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얼마나 많이 안 좋게 보는지 중국의 시장 상황,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불붙은 그 환율 전쟁 부분들, 그러니까요. 위안화 평가절하,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얘기하려고 오늘 알리바바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중국에 대한 공격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살벌합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들과 결별해야 된다. 트럼프는 뭐 중국만 해 우리나라 예, 그렇습니다. 예. 개소리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안화 절하는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조치다라고까지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국은 정말 악의 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거는 중국 경제, 그 세계 경제에 네.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 뉴욕 그 판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의 그 좀 분수령이 된 게 뉴욕 연방준비은행 윌리엄 더들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부총재입니다. 그렇죠. 예, 부총재인데 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실물 경제의 둔화를 우려한 조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괜찮다. 예. 또 IMF도 이거는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 트레이더가 이제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 네. 또 브로커지 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네. 지금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동안 봤던 이런 시각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린 어떤 환율 부분하고 이어지지만 동시에 네. 제가 이제 그 중기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 되겠죠. 알리바바. 네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미국 주식을 추천하지 않고 중국 주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에 근거해서 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현재 알리바바를 통해서 네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 네.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사실 이 얘기죠. 요즘에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전쟁이냐. 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왜 지금 해갖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를 간신히 시장에서 이제 충격을 다 흡수하고 네. 좋았는데 위안화 평가절하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9월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앵커께서 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네. 가정하면 제가 이제 하나의 고객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납입을 하죠. 네.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에 큰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수익이 네. 되는데 네. 제가 좀 경제가 어려우면 그 돈으로 저를 약간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네. 결국 제 돈인데 그렇죠. 이자를 내고 그러니까요. 예, 어떤 약간 그런 관계, 이상한 관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일 거냐? 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한테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우면 조금 뭐 유예시킬 수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을 사실 그런 상생관계에 있다라고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뭐 G1, G2 간의 어떤 극렬한 어떤 경쟁하는 관계, 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네.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 그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 월마트요. 예, 월마트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네네. 한국에 왜 철수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 제대로 적응 못했지 예. 않습니까? 돈이 안 될 거 창구에 와서. 약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네. 돈이 네. 560조 네네. 네. 한국 돈으로. 예. 근데 그 560조를 벌어들이는데 그 제품의 70%가 예. 중국산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중국에 있는 제품을 팔아서 월마트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벌고 있고.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눈이 안 쳐져. 그렇죠. 굉장히 뭐 눈이 높아져서 뭐 알고 있는 우리 저희 가는 이마트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산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월마트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갖다다가 팔고 자기 돈을 챙기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이. 이런 부분, 이런 관계.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뭐하지만 서로 공생하는 관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빚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주가가 오히려 저는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하는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뭐 글로벌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겠지만 양국 간의 어떤 그런 문제는 그게 좀 쉽게 좀 잘 될 것 같다. 9월이 분수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원래 제가 환율을 갖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그렇게 보는 중국의 종목들 그런 게 변하고 있고 환율 부분도 서로 상승하는 관계에서 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 주셨는데요. 몇 가지 또 제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겠는데요. 이게 이렇잖아요. 이게 미국 하고 싶거든요. 미국 주식 하고 싶은 생각이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면 이게 말씀하셨다지만 이거 안 해봤고 익숙하고 언어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 키워드링 같은 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요? 서비스 하시는 거죠? 마치 중국 하듯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제가 지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 미국 주식이요. 제가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고 나서 느낀 점들이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제가 알리바바를 설명하고 나가게 되면 알리바바 괜찮았던 것 같아. 과연 이 종목을 살려면 어디서 검색을 해야 되는가? 심볼이 뭐였지? 이게 바바는 기억하시겠죠? 제가 이제 재밌게 했었으니까. 심볼은 어딨지? 그렇다면 3개월마다 나오는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등급을 현재 바이 등급이면 어떻게 되겠지? 리포트를 보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사실 SBS, CNBC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기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내용을 번역을 해서 막 내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풀어주지 않고 이게 강했다. 이게 약했다. 그걸 또 거기서 하는 애들이 솔직히 제가 디스하는 하나 있지만 잘 모르고 얘기하죠. 애들이.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온 출처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야후 파이낸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로 몇 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물고기 잡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느 사이트만 3가지 정도만 걸러내면 충분히 이 종목 괜찮네.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도 이게 밤에 장이 열리고 또 영어로 돼 있고 상당히 한국 투자 어떤 문화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그거를 방향성을 아니 방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어렵지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이제 연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필터링하면 이 종목을 살 수 있다. 비단 뭐 영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글로벌화 시킬 때가 되지 않나 포트폴리오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좋으시겠는데요. 왜냐하면 퇴근하시고 나서 장중에 이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퇴근하시고 나서 전화하셔갖고 이제 딱 애들 자거나 밤에 딱 전화 시세 보고 회사 가서 자고? 회사 가서 아니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직장인분들 해갖고 딱 여쭤보고 어떤 종목 사고 그냥 사면 되잖아 본인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관계 또 그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등급을 부여하면서 투자 등급과 또 주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오히려 수급들이 나와서 수급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급 동향들이. 진짜 기업 본질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들이 시간이 지나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특집인데요. 아니요. 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림 쪽에 매일 출근하시는 거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밤 10시 반인데요. 밤 10시 반부터 제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여기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창을 연결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지금 보유하고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들인가 한번 살펴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중장기 혹은 단기 종목도 추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 정기 코너를 만들더라도 하여튼 이게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 걔가 이제 키워드림이 이제 완전 글로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 주식하는 분이 2분 되셨거든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30몇 개국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이 없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특히 고객과 프렌들리하게 고객과 딱 접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채널 K, 키워드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뭐는 좋은 활약 기대하겠고 앞으로 많은 정보 좀 저희 같은 사람한테 많이 좀 너그러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오늘 같은 날 기분이 좋아요. 네네. 선물도 받고. 네. 우리 선물 받으니까 딱 자리에 딱 갖다 놨고. 자기 거 있어 보이는데, 주커 보고. 야, 있어 보여. 괜찮습니다. 바꿀까요? 아니, 난 상관없었는데, 아들한테 주려면 이런 게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바꿔드릴게요. 바꿀까? 네네. 정식으로.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 네네. 딱 보아하니 페이스북에도 올라갈 것 같아. 예.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앞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0.4에서 0.5%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 좀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시장 몇 가지 이슈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2.7%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나요? 아니,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을 7.5%, 4분기 8%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드만에서는 깔끔하게 연간 전망 7% 이상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제 전직 그 인민은행 고문, 전직 고문 리 다오쿠이 이라는 발음이 좋은 것 같은데 참여를 했는데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미니 부양책에 대한 쪽이 함께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단 우려했던 바에 대한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골드만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미니 부양책 정도 나오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우려감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하도 이제 헛소리를 하니까 리커차 정리가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보셨죠? 중국 경제는 타당한 속도, 여기 타당하다는 게 이제 리즈너블 페이스거든요. 그 자기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번 얘기했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전조님도 얘기하셨다면서요. 하반기에 할수록 여러 가지 정책적 하는 수단들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커창 총리가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 시장에서 요즘 관심권의 하나가 저거잖아요. 그 사문인터넷인데요. 사문인터넷에 그 LG 플러스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LG 플러스가 그거 보셨죠? 작년에 작년 초에 보면 3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문 닫은 적 있죠. 영업 안 했던 거 있죠. 그때 잠깐 SK텔레콤이 문 닫았을 때 20%를 시장 점유율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는 처음으로 20% 벽을 넘어섰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뭐 적극적인 마케팅 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특히 모바일 DB 시대, 모바일 비디오 시대에 많이 했다는 얘기 있고요. 그래서 U 플러스라는 거 막 거저주고 이런 거 막 세일한 그 마케팅한 게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문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 TV 광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나갔을 때 문 열린 거 찾아내고, 뭐 전기 꺼진 거 혹시 꺼진 낭대로 꺼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문인터넷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문인터넷 중심으로 LG 플러스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 새로운 이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건지 얘기해 볼까요? 잠깐 LG U 플러스 제품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못 보실 분? 잠깐 이렇게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LG U 플러스 사물인터넷 상품은 굳이 LG U 플러스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콘센트, 네. 그다음에 에너지 팩이라고 해갖고 절전형 에너지 팩 이 제품을 같이 사는 겁니다. 세이브 홈팩 해갖고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버튼 이게 이제 집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켜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켜서 확인도 해보고 뭐 세 가지 버튼이 연동되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미터라고 해갖고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림 감지 센서 해갖고 문 같은 경우 이제 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TV에서 맨날 광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로 사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을 팔 뿐만 아니라 이게 굳이 LG U 플러스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게 매력이죠. 그래서 이제 LG U 플러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애톰, IoT 애톰, 사물 인터넷 이 서비스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가 이제 과연 이제 시장의 이 게임 체인저 역할에 대한 쪽을 할 수 있을지 이 사물 인터넷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게 될 텐데요. 구글에서 아주 재밌는 제품을 하나 내놨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그림만 보면은 딱 아마존 에코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화분 같아 또.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20만 원이에요. 가격도 199달러에 판매되는 허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허브인데 와이파이가 이제 글쎄 외국은 그런 제품들이 별로 없나 봐요. 어떤 거요? 그 와이파이 그게 공유기가 별로 없나? 많이 팔죠. 근데 왜 이 온허브를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13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르츠대별로 주파수대별로 뭐 2.4GHz 대 6개, 5GHz 대 6개짜리 주파수형 검테나 그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램이 1기가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메모리가 4기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 온허브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장에서 그 거실에서 어떤 그 진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와이파이 허브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하고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애들 보라고 그런 것들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게 과연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한국은 뭐 공유기 하나 사갖고 그냥 하면 되는데 공유 자체 요즘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메모리 자체가 들어있어갖고 거기서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놨다는데 이렇게 끊김 현상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온허브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굳이? 이성원 교수가 메롱이 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주가 하락 요인이지 저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좀 더 여기도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있죠.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허브에 대한 것,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 저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만 얘네들이 제가 더 해봐서 알잖아요. 그 이동통신회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이 허브가 우리 무선 공유지 우리도 LG나 KT가 갖다 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3개, 4개 이렇게 한도가 있잖아요.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런 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주면 우리 요즘 뭐 2A짜리 무선 우리 전화기 충전하더라도 딱 해서 여러 개 멀티 있더라도 합으로 보면 4A 이렇게 제한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거가 뭐 몇 기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어떻게 기술로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샤오미 라우터가 샤오미 공유기가 그래서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KT나 예를 들어서 LG나 SK에서 공유기 있고 IP타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걸 받고 이거라면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속도가.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무식한 얘기 같은. 그럴 순 없죠. 아니, 근데 저는 하여튼 라인이 그건데, 그 라인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 구글 얘기 저도 봤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뭐 증폭은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도를 뭐 더 빨라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 그랬잖아요. 좀 무식한 얘기일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핀테크 규제 완화 7불응선을 넘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된 규제를 풀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핀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제하고 있던 이 테두리에 대한 쪽을 풀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별로 지금 보게 되면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쪽은
자본금 규제를 네. 500억 원으로 제시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ICT 기업이나 제2의 금융권 등의 창업을 긍정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는 네. 거겠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산업자본에 대한 그것도 이제 철폐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오프라인 지점 없이 100% 오나 비대면 실명 거래 허용, 네. 그죠? 이 부분도 이걸 해결을 해줬죠. 네네.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시, 팩스 굳이. 영상 통화, 그다음에 현금 카드 등 전달 시 확인, 네. 그다음에 기존 계좌 활용 4가지 방식 네. 이거를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좀 많이 끌리는 건데. 여러 번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쪽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 되죠. 잘못하다가. 8%라는 그 사이트가 이제 이득을 남기지 않는 한에서는 일단 허용을 해주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온라인 소액 중개업, 네. 소액 투자 중개업이 신설됐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온라인 소액 중개 투자업, 소액 투자 중개업, 요 부분이 상당한데 온라인 소액 투자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래서 그런데 예. 이 교수가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각종 신용정보회사가 저 일이 많아진다 네네.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네. 와디즈, 그 다음에 팝펀딩, 온트레이드 등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핀테크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저거 한 건데요. 네. 전자지급 결제업에 허용이 됐습니다. 네. 외환 핀테크.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또 돈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외환 업무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이거는 저거죠.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독점권에 대한 쪽이 네. 이제 좀 이제 많이 줄어든다. 오히려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굳이 왜 그거를 인수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오프라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피지사 간의 국경 간 외환 지급 결제 허용은 직구와 역직구를 가로막던 벽을 무너뜨린다. 네. 그래서 외환 결제에 대한 부분, 외환 핀테크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빅데이터 활용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네. 뭐 특별할 건 없겠고요. P2P 대출 네. 이 부분도 전자 여신 대행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하고 P2P 대출을 같이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방식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 빼놓고 다 해준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적시하고.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거, 뭐 네. 이거 되고 너네 이거 되고 저거 되고 하는 게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거를 네거티브 방식, 요거 빼고는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요.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이 교수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핵심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외환 업무라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신 분, 일상생활에서 안 쓰신 분은 상관없지만 이게 수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물건 주고받고 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딱TV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광고를 여러분들 혹시 클릭하시면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매출이 잘 나올 때 한 30불, 보통 때 20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나오는데. 나오나 그 정도? 그건 나오더라고요. 나오나? 저는 가끔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월간으로 보면 항상 네네. 보면 월간치가 나오면 네. 20불 정도 나와요. 예. 언저리 나오면 그게 5달 되면 100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5달 되면. 네. 네네. 그러면 저희한테 100불이 넘으면 알아서 수표를 보내오잖아요. 네네.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죠? 네네. 오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잖아요. 한 달 정도 기다리죠. 그러니까 오면, 그걸 갖고 또 어디로 가요?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면 바로 안 줘요. 한 15% 떼고 주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안 줘요. 네. 그것도 한 3주 정도 지나야지 와요. 그게 더 네. 오래 걸리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구글 월렛을 우리가 신청했어. 우리도 구글 월렛 뭐 해놨어. 그러면 구글에서 바로 넣어줘. 네. 그걸 바로 갖고 우리가 바로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바로 환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게임 끝나는 거야. 네. 그건 훨씬 편하고 간단하잖아요. 네네. 아무리 외환은행 같은 중간에서 15%를 떼어먹더라도 뭔가 구글인가 누가 떼어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있잖아요.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훨씬 줄겠죠. 또 누가 있겠어요? 여기 오는 수많은 한계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돈 보낼 때 그렇잖아요. 수많은 그 중간중간에 은행이 끼잖아요. 은행 끼고 업자 끼고 합법적으로 온 사람 비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중간에 띄어먹는 사람이 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그런 것들도 핀테크를 통해서 해외가 완전히 원활해진다. 그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페이팔에 계좌했으면 제가 친구 정치인 출마하는데 미국에 출마하는데 돈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다 일반화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 앞으로 바뀔 일이 많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수십 년 독점적 지위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오늘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네. 이게 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특히 대한항공은 이제 유가에 따라서 등락에 따라서 많이 보시는데, 그런 상관없이 전체적 사업 구도가 이제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포인트, 제목만 해서 큰 굵기만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이요, 2017년부터요, A380기종, A380이라는 게 아주 멀리 가는 겁니다. 유럽 가고, 뉴욕 가고, LA 가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객기에서 1등석을 모두 없앤답니다. 왜요? 1등석은 사람들이 안 타고 몇 명 때문에 하느니 사람도 더 많이 태우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등석을 없애는데 그거는 대폭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1등석 줄인 이유는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분기 나란히 적자했죠. 적자했는데요. 이거 보고 자꾸 뭐 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환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일정으로 메르스 때문에 결정적 장애했다는데 제주항공은 상반기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7월 달에 제가 그랬잖아요. 7월 달에 제가 수치 불러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여행객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제주항공 30% 나왔어요. 진해여당 20% 나오고요. 네. 저비항공은 다 플러스 났어요. 네. 뭐로 설명하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메르스 때문에 모든 거 갖다 붙이거나 유가 때문에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저는 그래서 저비항공 누가 싸구려 누가 타냐 그러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탄단 말이죠. 비행기. 제가 탔어요. 제가 타고 일본에 간다는 얘기. 일본에 얘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맥주 있죠. 맥주 캔. 그냥 거저줘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맥주 한 잔 넣고 거저줘요. 위스키 한 잔으로 거저준단 말이죠. 네. 보세요. 저는 맥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셔요. 저는 물만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물만 쓰는 사람이랑 맥주 마시는 사람은 누가 더 비싸게 내겠어, 비용이? 맥주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어찌됐고 맥주가 한 1,500원이나 물은 한 300원이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똑같이 받은 거예요. 네. 또 하나, 결국 짐이거든요, 짐 무게. 20kg짜리 가방을 2개 갖고 가는 놈. 네. 놈이랑, 난 짐 하나도 없이 그냥 백만 갖고, 노트 백팩만 갖고 가는 놈이랑 똑같이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기분 나빠. 난 짐이 없는데. 왜 내가 쟤네랑 똑같이 내야 돼? 그렇게 기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온 요금이 이코노미 마이너스 요금제입니다. 이코노미 마이너스라는 건 이코노미보다 싸게 가고 대신에 맥주 마시는 놈한테 3불 받고 짐 하나 들어갈 때마다 20불 받고 30불 받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맥주 먹고 짐 많으면 그냥 대한항공 타고 가면 되겠네. 아니죠. 그걸 마이너스 요금제 간다는 얘기 앞으로.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요금제 생긴다니까, 이제요. 마이너스 요금제. 네, 그게 그래서 델타가 마이너스 요금제를 지난주에 발표한 거예요. 네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승원 교수 같이 편하게 가라는 얘기 가. 근데 갈수록 편하게 이렇게 가고 비싼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남의 돈 갖고 다 가면 가죠.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결제하는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비항공사의 매력이죠. 네.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을 아시아나항공 절대 나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다른 변수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할 때마다 미친놈 소리 들었잖아요. 괜히 이학용이는 항공주만 디스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또 초대 손님 있습니다.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 체험맨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